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죽음을 생각하던 28살 아프간 여성이 한국 의사 한 명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충격적인 사연인데요. 이 여성이 왜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했는지 마지막까지 보시면 정말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과연 한 번의 온라인 만남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어떤 놀라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감동 사연을 가장 먼저 받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아나입니다. 28살이고 지금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살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이 생존의 연속이거든요. 남편을 잃은 지 벌써 7개월이 지났어요. 그는 의사였고 저는 간호사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내 중앙병원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테러범들이 병원을 폭파했을 때 남편은 끝까지 환자들을 대피시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병원 근처 작은 방 한 칸이에요. 7살 된 첫째 아이나와 5살 된 둘째 파리드가 함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그리워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희망적인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탈레반이 집권한 후 여성의 의료 활동이 완전히 금지되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간호사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동료들도 모두 떠나거나 숨어 지내고 있어요. 병원은 문을 닫았고 의료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제는 파리드가 열이 났는데 병원에 갈 수도 없었어요. 여성 혼자서는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설령 나간다 해도 치료받을 곳이 없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희망으로 온라인을 찾았어요. 인터넷 카페에서 몰래 접속해서 국제의료지원 플랫폼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자원봉사 의료진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등록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의료진 자격증명, 언어 능력 테스트,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해야 했어요. 저는 영어로 제 상황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남편을 잃었다는 것, 아이들과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환자들을 도우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어요. 며칠 후 승인 메일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온라인으로 아프간 난민들의 의료 상담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비록 직접 치료할 수는 없지만 제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첫 번째 상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떨렸어요. 5살 아이가 고열로 고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화상 통화에 접속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대방은 한국 의사였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가 화상 통화에 접속했을 때 화면 너머에는 한국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강민호라고 소개했어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서로 당황했습니다. 저는 한국 의사와 상담하게 될 줄 몰랐고 그분도 아프간 간호사와 연결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응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환자는 5살 소년이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호흡도 가빠 보였어요. 저는 먼저 어머니에게 다리어로 아이의 증상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강민호 의사는 제가 환자와 소통하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에게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3일 전부터 열이 시작되었고 오늘 아침부터는 기침도 심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곳에서는 병원에 갈 수 없다는 상황이었습니다. 민호 의사는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갔어요. 아이의 정확한 체온,
기침의 양상, 식욕 상태,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의 질문을 다리어로 번역해서 어머니에게 전달했어요. 진단 과정에서 저는 제가 가진 의료 지식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아이의 호흡음을 들어보고 목의 임파선을 확인하도록 안내했어요. 민호 의사는 제 소견에 깊은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상기도 감염으로 진단되었어요. 민호 의사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가습, 그리고 해열제 사용법을 알려주었어요. 다행히 항생제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민호 의사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을 걸었어요. 제 의료 지식과 언어 능력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간 상황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어요. 여성 의료진의 현실, 병원 시설의 상태, 그리고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탈레반 정권 하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의료 서비스가 얼마나 부족한지 설명했어요. 그는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민호 의사는 자신도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대화가 끝날 무렵 그가 제안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상담이 있을 때 함께 협력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동의했어요.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 후로 민호 의사와 저는 정기적으로 함께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7시에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의료 상담을 위한 협력이었지만 점차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어요. 민호 의사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없었고 항상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저 역시 그의 전문성에 감탄했습니다. 그는 제한된 정보만으로도 정확한 진단을 내렸고 현지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치료법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함께 돌본 환자들은 다양했습니다. 열이 나는 아이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 그리고 출산을 앞둔 여성들까지요. 저는 환자들과 소통하고 기본적인 검사를 도왔고 민호 의사는 전문적인 의학적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는 업무 외의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어요. 민호 의사는 자신이 왜 의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소말리아와 시리아에서 일했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전쟁과 재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았어요. 남편과 함께 일했던 병원에서의 추억, 아이들과의 일상,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까지 말이죠. 민호 의사는 항상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판단하거나 동정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의 배려심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하면 음성 통화로 전환해서 상담을 이어갔어요. 아이들이 아프다고 하면 스케줄을 조정해서라도 시간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제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언젠가 다시 병원에서 환자들을 직접 돌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민호 의사는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의료진으로서의 소명감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호 의사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한국에서의 의료 현실, 과로에 시달리는 의료진들의 문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대해서요.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 있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민호 의사를 동료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는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고 의료진으로서의 자존감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상담이 끝난 후
민호 의사가 개인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의료 용어를 한국어로도 알면 더 많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했어요. 의료 상담 외에도 언어 교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리어를 가르쳐주고 그는 한국어를 알려주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상황이 급변한 건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인터넷 카페에 가려고 했는데 입구에 탈레반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의 온라인 활동을 단속하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발걸음을 돌렸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며칠 후 이웃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경고해 주었어요. 누군가 저를 당국에 신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외국인과 정기적으로 화상 통화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탈레반 정권에서는 이런 행위를 반정부 활동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만약 체포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보호자인데 말이에요. 다음 날 예정된 상담 시간에 저는 민호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안전하게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당분간 연락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호 의사는 크게 놀랐어요. 제 안전을 가장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는 즉시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난 후 정말로 탈레반 요원들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들은 제가 외국인과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모든 증거를 미리 삭제해 두었고 모른다고 일관되게 답변했어요. 하지만 경고는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처벌을 받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이해했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집 밖으로 나가기조차 무서워졌어요. 혹시라도 감시받고 있는 건 아닌지 늘 불안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아미나가 왜 자꾸 울기만 하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마지막으로 민호 의사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다른 지역 인터넷 카페에서 짧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지금까지 고마웠다는 인사말을 적었어요. 민호 의사의 답장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반드시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웃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아이들마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이 요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파리드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났어요. 하지만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온라인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아이를 돌봐야 했어요. 의료진이었던 제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호 의사로부터 메시지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전해준 내용이었어요. 한국 정부의 특별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 메시지를 확인하러 갔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민호 의사의 메시지를 확인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인도적 의료 협력 프로그램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쟁 지역의 의료진과 그 가족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민호 의사는 이미 외교부와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권단체와 의료진 협회에도 제 상황을 알렸다고 하더군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돕고 싶어 한다는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먼저 제 의료진 경력을 증명해야 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정리해둔 자격증과 경력 증명서들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추천서도 필요했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현재 상황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망 증명서, 탈레반 정권 하에서의 여성 의료진 활동 금지 상황, 그리고 제가 처한 위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 말이에요. 민호 의사는 한국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어요. 그는 자신이 속한 병원의 국제협력팀과 연결해 주었고, 여러 NGO들과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심지어 개인적으로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절차를 도와주었어요. 서류 준비 과정에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했던 시절, 남편과 만나 결혼했던 순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리고 함께 병원에서 일했던 보람찬 나날들까지요. 특히 어려웠던 건 남편의 죽음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테러 당시의 신문 기사, 병원 폭파 사건에 대한 공식 보고서, 그리고 남편을 포함한 희생자 명단까지 모든 걸 찾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서류도 준비해야 했어요. 출생증명서, 예방접종 기록, 그리고 교육 과정에 대한 자료들 말이에요. 다행히 파리드와 아미나 모두 건강했고 기본적인 교육도 받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어요. 민호 의사는 한국어로 번역하고 공증받는 과정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드디어 한국 대사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 일찍부터 준비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큰 기대를 갖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사관에서의 면접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영사님은 제 경력과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질문했어요.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계획은 어떤지까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민호 의사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의료진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어요. 면접이 끝난 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호 의사는 계속 격려해 주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만약 거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2달이 지난 어느 날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적 의료 협력 프로그램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3년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특별 비자가 승인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이들도 제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어요. 민호 의사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그도 정말 기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감격해 하더군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위한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과 함께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면서 정말로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디뎠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한다고 말해주었어요. 출구로 나서는 순간 민호 의사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화상통화로만 만났었는데 실제로 보니 더욱 믿음직스러워 보였어요. 그는 큰 꽃다발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중년 부부가 함께 서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민호 의사의 부모님이었어요. 민호 의사는 저와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오신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저도 감격해서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인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부모님께서도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면서 고생 많았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보시고 정말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아미나와 파리드도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금세 따뜻한 분위기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가는 길에
서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깨끗한 도로, 질서정연한 교통, 그리고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거리들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민호 의사는 차창 밖을 가리키며 이곳저곳을 설명해 주었어요. 민호 의사가 준비해준 임시 거주지는 정말 깔끔했습니다. 원룸이었지만 필요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을 위해 장난감과 책들까지 준비해 두었더군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첫 주는 정말 바쁘게 지나갔어요. 우선 구청에 가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했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민호 의사는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었어요. 복잡한 서류 작업부터 한국어 통역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 간호사 자격을 한국에서 인정받는 일이었어요. 외국 의료진 자격 인정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기존 경력을 증명하고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고 실기 시험까지 봐야 했어요. 한국어 공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영어와는 완전히 다른 문법 구조 때문에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민호 의사가 매일 저녁 시간을 내어 도와주었습니다. 의료 용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었어요. 아이들도 한국 생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빨리 적응했어요. 아미나는 초등학교에, 파리드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나 병원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고 했어요. 제가 외국인인 걸 알면 천천히 말해주고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민호 의사의 부모님도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머니는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셨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석 달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민호 의사와 함께 밤낮으로 공부한 결과였어요. 그 다음에는 실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미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 무렵 민호 의사와 저는 개인적으로도 더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동료로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먼저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 의사가 제안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아이들도 함께 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한강에서 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니고 저와 민호 의사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 관계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한국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였어요. 실기 시험까지 모두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민호 의사에게 가장 먼저 전화했습니다. 그는 저보다 더 기뻐하면서 축하해 주었어요. 이제 정말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민호 의사는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대병원의 다문화 의료센터가 새로 설립될 예정인데 거기서 함께 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특히 아프간과 중동 지역 환자들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가진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동의했어요. 다문화 의료센터에서의 첫 근무일은 정말 의미 깊었습니다. 민호 의사와 함께 아프간 난민 가족을 진료했어요.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여러 세대가 함께 온 대가족이었습니다. 저는 다리어로 그들과 소통하며 불안감을 덜어주었고 민호 의사는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환자는 저와 비슷한 상황의 젊은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이와 함께 한국에 온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게 희망이 된다고 하더군요. 우리의 협력은 병원 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어요.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치료 효과도 좋았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없어지니까 환자들이 더 편안해했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했어요. 몇 개월 후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문화 의료 서비스의 성공 사례로 저희를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민호 의사의 설득으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아프간에서의 어려웠던 시절, 민호 의사와의 만남,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받았다는 반응을 보내주었어요. 그 방송을 계기로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다문화 의료 서비스 구축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어요. 저는 민호 의사와 함께 전국 각지를 다니며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희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민호 의사와 저는 이제 단순한 동료를 넘어서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민호 의사를 진짜 아빠처럼 따랐어요. 어느 날 저녁 민호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 큰 일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말이에요. 단순히 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넘어서 난민 의료진들의 정착을 돕는 NGO를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의료진들을 도와서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돕는 일이었습니다.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NGO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 후원금 모금, 그리고 정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호 의사의 부모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아버지는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셨고, 어머니는 후원 모금 활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쳐 저희를 지원해 주었어요. 아이들도 저희의 일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미나는 학교에서 다문화에 대한 발표를 했고, 파리드는 그림으로 평화와 화합을 표현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희망의 달이라는 이름의 NGO가 정식으로 설립되었어요. 저는 이사장을, 민호 의사는 의료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는 날, 민호 의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저에게 결혼해달라고 청혼한 것입니다. 그는 한강공원에서 무릎을 꿇고 다리어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몇 개월 동안 혼자 연습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있었는데 아미나와 파리드가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어요. 파리드는 이제 정말 아빠가 생기는 거냐고 물어봤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정말 특별했어요. 저희는 두 나라의 전통을 모두 담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전통 혼례와 아프간의 결혼 의식을 조화롭게 섞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호 의사의 부모님은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한복을 입혀주시면서 이제 진짜 우리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손주라고 부르시면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결혼식 당일은 완벽했습니다. 병원 동료들, NGO 관계자들, 그리고 저희가 도왔던 아프간 난민 가족들까지 모두 참석해 주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아이들이 민호 의사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한 때였어요. 아미나가 이제 아빠가 생겨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을 때 민호 의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신혼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민호 의사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아껴주었고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도 한국어를 완전히 익혔고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렸어요. 희망의 다리 NGO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명의 난민 의료진이 한국에 정착하는 걸 도왔어요. 그들 모두가 각자의 분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미나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장래 희망이 의사라고 해요.
엄마와 아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파리드는 8살이 되었는데 태권도를 배우면서 정말 활발하게 자라고 있어요. 최근에는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프간에 계신 부모님이 한국 방문 비자를 받으셨어요. 민호 의사가 초청장을 보내드렸고 정부에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허가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 날은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3년 만에 만나는 가족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저를 안으시면서 정말 많이 컸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민호 의사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셨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손주들을 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미나와 파리드가 한국어와 다리어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시고 정말 신기해 하셨습니다. 진짜 국제적인 아이들이 되었다고 칭찬하셨어요. 민호 의사의 부모님과 제 부모님도 금세 친해지셨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시면서 웃음꽃을 피우셨습니다. 정말 따뜻한 가족 모임이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많아요. 희망의 다리를 더 크게 발전시켜서 전 세계의 난민 의료진들을 도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두 나라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무엇보다 저는 이 모든 기적이 작은 온라인 만남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가능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진정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의료진으로서의 꿈을 이뤘고 한 여성으로서 사랑을 찾았으며 한 어머니로서 아이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선물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는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디지털 시대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새로운 만남과 기회가 있어요. 작은 용기만 있다면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동적인 리아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의 포용력과 한국 의료진들의 전문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끼셨을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리아나의 용기, 그리고 국경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협력을 보여준 민호 의사의 헌신적인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의료 상담이라는 작은 계기가 어떻게 한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으로까지 발전했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는 리아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의료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새로운 희망과 기회가 찾아오기를 바라며 한국이 계속해서 이런 인도적 지원의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리아나가 말했듯이 디지털 시대에는 국경을 넘나드는 새로운 만남과 기회가 언제든 가능합니다. 작은 용기와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소중한 이야기였어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